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11월, 12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리딩입니다. 두 달마다 한 번씩 해드리는 리딩인데 2024년도 이제 진짜로 딱 11월, 12월 두 달 남은 거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분이 나타나길 기원하면서 오늘 리딩 스타트 해볼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양. 두 번째, 문어. 세 번째, 노트북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12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일단 어떤 분인지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보고 어떻게 두 분이 진행이 될지를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 오픈을 할게요. 얼스 엘리먼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카드로 얼스 엘리먼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땅 사인이다. 가능하죠. 이 카드가 땅 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땅 사인이라 하면 별자리로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라운드예요. 땅이에요, 땅. 그래서 무엇인가 안정적이고 어떤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꽉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별자리가 얼스 엘리먼트기는 하죠.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 있잖아요. 파이어 사인을 단어로 좀 표현해봐라 라고 할 때는 도전과 투자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땅 사인들은 저축과 안정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크게 도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꺼려하고,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기에 땅 사인은 겹쳐지는 별자리가 없긴 없는데 마지막에 12월 25일서부터요 염소 자리가 이 땅 사인의 기간하고 겹치긴 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시기적으로 볼 땐 여러분들에게 올해 말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 언저리에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분이 생긴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두 달을 또 그냥 보내야 되니까 이분이 그냥 얼스 엘리먼트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로 옆에 스테빌리티라고 적혀 있잖아요. 안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쉐이킹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꺼려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하고 연애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다, 막 모험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약간 수수하게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좀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배부터 먼저 나오네요. 그렇군요.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조선업에 근무한다. 가능하겠죠. 아니면 유람선이라든지 이렇게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요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분이다. 그렇군요. 큐피트의 에로우가 나옵니다. 그 바보타로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오늘. 이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면 과거의 분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큐피트의 에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나타난 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누군가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온다도 가능하잖아요. 과거의 분이 돌아와서 여러분하고 새로운 사랑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만 같아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연이다 보니까 우리 과거의 인연은 좀 제외를 좀 해봅시다. 오늘은 열심히 노력해서라도. 자, 에너지를. 뭐지? 그렇군요. 폴스 샤크라 아크엔젤 라파엘 카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요 그냥 썸 타다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분은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은 지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각오를 하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가족을 한번 꾸려본다든지, 진짜 제대로 한번 길게 사랑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됐어, 그냥 가볍게 만나고 끝나고 싶어 얘 라고 하는 분이면 이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이분 진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얼스 엘리먼트가 약간 좀 진지한 것도 의미를 하긴 하는데, 얘 열어봅시다. 얘 열면서 같이 가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9개의 스워드, 역방향부터 나오면서 스타트가 되네요. 그래요. 3개의 컵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계속 가볼게요. 3개의 컵. 카메라에 다 안 나오네. 3개의 스워드도 나옵니다. 지금 3, 3, 9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2개의 칼이구나. 2개의 칼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3, 2, 9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3, 2, 9. 아하. 교황님 카드가 나오는군요. 그래요.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킹 스워드가 나오고 밑에 10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밑에 타로 카드를 일단 제외하고 위에 나와 있는 이 카드들에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분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요즘에 연애하고 싶어, 나 요즘에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넷플릭스만 주구장창 본다든지, 뭐 그냥 뭐 지난달과 같은 뭐 이번 달 약간 요런 식으로 지내왔다면, 지금 이 에너지는 이렇게 있고 싶지 않아, 갑자기 사랑이 하고 싶어졌어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사랑을 지금 하고 싶은 게 맞아요. 그러면 왜 이전 단계까지 넷플릭스만 본다든지 운동만 했다든지 그랬냐라는 거죠. 그것을 볼 때는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실패 같은 것을 해왔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라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대시를 한다든지, 자기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본인이 느낀 것은, 나는 사랑을 참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구나라고 이분이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배를요, 이분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바라볼 때는 이 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이분에게 큐피트의 화살을 쏘러 나타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난달까지 넷플릭스만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큐피트의 화살을 맞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기는 해요. 일단 이 배라는 게요, A에서 B로 이동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이게 사람이 온다도 가능하지만 어떤 에너지가 이동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도착했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해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 앞에 나타나진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저는 이걸 이분의 카드로 꺼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분의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기 위해서 어디에선가부터 온 거예요. 이게 왔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재회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분 삶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바운더리 안으로 이분이 배를 타고 왔다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큐피트의 에로를 쏟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해피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볼 것도 없는 카드입니다. 그냥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이 갖고 있는 행복, 상당히 작은 거죠. 우리 집에서 가족들끼리 막 방구 끼고 막 그러잖아요. 뭐 깔깔거리기도 하고 막 더럽다고도 하고 막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소소하게 펼쳐지는 그런 행복들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큽니다. 4번째 샤크라, 지금 이 라파엘 천사의 가슴에서 이렇게 빛이 나고 있죠. 이게 가슴 샤크라인데요. 이 카드가 솔직히 밑에 나와 있어요. 이 카드입니다. 이 2개의 칼이라는 게, 이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총하고 톱을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전기톱을.
나의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지금 이 가슴에 있는 샤크라, 사랑을 관할하는, 감정을 관할하는 가슴의 샤크라가 막혀 있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큐피트의 에로로 볼 땐 만약에 이 큐피트의 화살이 이 가슴에 이제 탁 쏘는 거죠. 탁 꽂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발동이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불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 있는 샤크라가 발동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샤크라라 함은 요가에서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 전 요가하고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의 몸에 기가 모이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샤크라들이 13개인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막히게 되면 그쪽에 그 혈이 통하지 않는 거죠. 에너지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는 게 요가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요. 얼스 엘리먼트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이 카드 메이저 아카나인데요. 이 카드가 황소자리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얼스 엘리먼트가 황소자리, 염소자리, 천을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황소자리다 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황소자리다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 카드와도 일맥상통한 카드입니다. 이게 결혼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가족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썸이나 타고 좀 뭐 꿍짝꿍짝 하다가 끝나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언더라인이라고 나온 게 지금 킹스워드가 나와서 솔직히 이분이 얼스 엘리먼트라고 꺼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칼사인인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여기서의 칼사인이라 함은 물병자리, 천칭자리, 쌍둥이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 별자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원하는 에너지가 얘로 볼 때는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가족을 이루거나 장기적인 사랑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긴 듭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 세 장의 카드는 다소 불안한 에너지기는 한데요. 그냥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것을 그냥 보여준 것 같기는 한데, 일단 9개의 칼의 역방향이 나왔잖아요. 고민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고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 느낌적으로 이게 지금 역방향으로 나왔다라는 말은 이분은요, 이제 그 어떤 고민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고민이라는 게 사람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개의 컵이 나왔어요. 3개의 컵은 일단 친구를 의미하는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게 사랑이, 감정이 배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있으면은 이 에너지잖아요. 3의 에너지에는 사랑이 약간 걷어집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이라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성 간의 사랑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 느낌의 에너지가 이 3컵인데 그냥 단순한 에너지로 볼 땐 이분은 그냥 재밌게 살고 있다인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취미 활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그냥 너랑 재밌게 놀고 싶다라는 거지 뭐 진지하게 사귀고 싶진 않아 뭐 그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화해입니다. 화해. 그것도 일단 놔두고 갈게요. 자, 그런데 2개의 칼이 나와 있어요. 2개의 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슴 샤크라죠. 즉 무엇인가 이분의 그 명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샤크라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열린다는 거죠. 에너지가 와서 큐피트가 화살을 쏴서 열리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죠. 보통 이 에너지가 나오면 무엇인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다친 거예요. 크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길게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이별을 했다든지 혹은 막 이렇게 막 사귀어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봤는데 다 까였다든지 뭐가 됐든 이분은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땐 이분은 아우 됐어. 막 고민하지 않을래. 그냥 재밌게 살래. 그냥 마음 닫고 살래.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요런 일들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과 무엇인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 할 말 많은 교황님 카드를 꺼내고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교황님은요, 전통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결혼을 의미해요. 전통이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 아주 오래전부터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부락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 그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생겼다면 우리는 멸종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게 좋은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즉 내가 그렇게 믿어온 신념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 카드예요. 교황님이 말했으니까 맞는 거야 라는 것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아왔고 가슴이 닫혀 있었고 사람을 사귀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부분에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철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이런 것은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야 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얘를 그냥 에너지로 본다면요, 이분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가 여러분들 만나서 뭔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분이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분 사이에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분이 이전에 여러분이 만난 분이고 이분이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기는 한데 그 리딩은 안 했어요. 자,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만약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 그게 나오겠죠.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열어볼게요. 프렌드존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은 프렌드존과 관련된 카드가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 친구 구역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13번 The End 카드가 나오고요. 일단은 가방을 쌌어요. 가방을 쌌는데 킹 미러가 있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The Fence 카드가 나옵니다. 레이저 아카나만 나오네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3개의 로즈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상황들을 카드들을 이 카드와 대입을 해봤을 때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일단 들어서 제가 보여지는 것들을 이것저것 한번 다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프렌드존이 나왔잖아요. 친구 구역이라는 거예요. 자, 친구인데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인 거거든요. 이 남성분이 뽀뽀하려고 하는데 됐어 얘 우리 아직 친구야 얘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런데 일단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연인으로 발전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어떤 열정이 있다. 그래서 끌림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땐 여러분이 됐든 이분이 됐든 어떤 한 분은요 상당히 끌림이 있는 상태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일단 13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리딩이 올라가는 이 시기가 여러분 천칭이기는 한데 곧 전갈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1월이 계속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갈자리 카드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나왔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느낌적으로는요 이분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킹 미러가 나왔고 여기도 킹 스워드가 나왔죠. 이 두 장의 카드가 같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은 결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메이저 아카나의 가장 마지막이죠. 21번 카드 더 펜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사이클의 종결을 의미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21번이에요. 자, 그리고 언더라잉은 3개의 로즈가 나왔죠. 3개의 로즈는 성공적인 무엇인가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성공이라는 게 일의 성공, 사랑의 성공, 뭐가 됐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번. 지금 여기에 프렌즈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3개의 컵. 근데 여기 지금 프렌존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10이 왔고 큐피트의 에로우를 이분이 꺼냈다면 만약에 여러분하고 이분이 지금 현재 프렌존의 상황에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이분에게 이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즉 이분은 여러분에게 큐피트의 에로를 쏘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행복을 느꼈고 막혀있던 가슴에 샤크라가 열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분에게 뭔가를 허락해주고 있지 않다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분은 가방을 싼 거죠. 이제 무엇인가 끝내야겠구나. 내 마음을 접어야겠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겠구나라는 결심이 선 거예요. 그 결심에서의 관점에서 이 교황님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 즉 여러분도 결론적으로 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서 떠나는 것이다.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 리딩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누군가가 사랑을 하러 나타난 게 아니라 이분하고의 관계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사이클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next destination이라고 돼 있죠. 다음 정거장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종결 사이클을 끝내고 나는 가방을 싸서 떠나겠다. 그리고 떠나겠다 카드가 나왔죠. A에서 B로 이동한다.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곁을 주지 않아서 이분은 마음을 정리하고 떠난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 로즈가요. 일적인 성공을 좀 더 많이 의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돈을 열심히 벌던가 자신의 기반을 다지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여러분이 이분에게 흠뻑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분에게 다가온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분 앞에 보여진 것이고 이분에게 여러분이 화살을 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요, 이분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 가지 뭐 상처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조금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분은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걷어내면 온전하게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든 뭐든 간에 이분은 어떤 믿음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다도 가능은 해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좀 막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분이 여러분을 막았다고 볼 때 이제 여러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분에게 대시했는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한 것이 이거다 또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프렌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냐?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즉 내가 마음에 갖고 있었던 누군가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마음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못한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다면 그 사람을 정리하자.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나는 이런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가방을 싸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던 어떤 누구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심을 내리게 되고 이 힘들었는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마음을 닫고 있던 이 사이클이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 쪽으로 여러분이 결국 다음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그 정거장으로 가는 건데 이 세 개의 로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성공해내고 말겠어라는 거죠. 즉 내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 나의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랑이란 챕터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졌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는 두 분이요, 동시에 프렌존을 하는 거예요. 즉, 이분도 여러분에게 시큰둥하게 마음 열지 않고 있고, 여러분도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다니 감히 나에게 용납하지 않겠어, 나도 너에게 프렌존 해주겠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는 이걸 끝내든지 뭐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다는 말은 이제 이것을 그만하자, 서로 밀당하는 것도 지치고 하니까 그래야겠다라고 결심까지 내렸던 상황인데 얘가 나온 거죠. 얘가 무엇인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카드는 지금 그 여성분들이 놀란 거거든요. 그 앞에 TV를 보고, 즉 무엇인가 놀라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이 관계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전된다 도 가능한데, 그렇게 볼 때 이분이 떠나려 할 때 여러분이 잡는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요, 저는 이게 두 분 사이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꺼낸 거잖아요. 그런데 메인 에너지가 프렌존으로 나왔어요. 만약에 얘가 안 나오고 다른 카드가 나왔다면 이분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러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하고 잘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게 프렌존이라고 하고 이걸 미래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이든 이분이든 무엇인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게 시큰둥하게 끝나서 이분은 다른 곳으로 점프한다 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시겠죠. 아니, 새로운 인연이라면 내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는지를 알려줘야지, 이게 떠나는 거면은 이게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을 잡아라 라고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했던 이 리딩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맞다면, 이분은 지금 떠나기 바로 직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시큰둥하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잡아야겠다 라고 해서 이분이 고백한다, 그것도 가능해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요, 지금 이 안에서 무엇인가 한 겹이 있어요. 그래서 발전되어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액션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하든 여러분이 하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요, 지금 끝이라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이게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이 리딩의 포인트예요. 아까우면 잡아야죠. 그런 거예요. 제가요, 뭔가를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안 했네요. 여러분, 이걸 꺼내봤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꺼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 까만색 카드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인게이지먼트 링입니다. 약혼 반지라는 거고요. 일단은 진지하게 가고 싶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과 진지하게 가고 싶다인데, 여러분을 보면 뱀 같대요. 여러분은 상당히 교활하고 뭔가 못됐을 것만 같고, 나에게 있어서 돈을 가져갈 것만 같고, 뭐 그런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 영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나는 뭐 쉽게 내 마음을 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사랑의 전화를 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고, 이분이 눈 뜨면 계속 생각난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러브콜은 사랑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Hand of Cards가 나와요. 자, 내 손에 카드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무엇인가에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내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어떤 답을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나에게는 곤욕이다 라는 것도 의미하는 게 핸드 오브 칼즈입니다. 하지만 지금요, 여러분은 그 카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이분에게 마음이 100% 가지 않는다면 그냥 이 관계 끝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핸드 오브 칼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카드는 여러분이 그걸 던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귀어서 만약에 뭐 좀 안 맞고 나에게 있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뭐든 간에 이걸 가보고 싶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제 느낌적으로는요, 두 분이요 요렇게 꺼내고 너무 좋은 카드잖아요.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속마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이에요.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일단 처녀 자리가 나옵니다. 처녀 자리가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얼스 엘리먼트입니다. 처녀 자리 일단 지났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고요. Assess the situation이라고 돼 있죠. 이 상황 자체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파고들어라 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에 가면은 마음 가는 대로,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 상황 안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파이어플라이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분을 바라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분을 바라볼 때는 그냥 뭐 사람일지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게 맞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여러분도 보기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기 모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이러는 건데, 솔직히 조금 더 지켜보라는 느낌의 카드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람이라고 끌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라는 게 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기회라는 것도 타이밍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좀 어떤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진짜 에리링처럼, 그러면 진지하게라도 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숫자는 4번입니다. 뭐 4라면은 4일 뒤 혹은 4주 뒤인데, 뭐 4일 뒤는 여전히 10월이고 4주 뒤면은 11월 중순쯤이 되겠죠. 혹은 날짜에 4자가 들어간 날짜들, 뭐 4일, 14일, 24일,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 4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4라는 게 의미하는 게 얼스 엘리먼트예요. 이게요, 저는 솔직히 이분의 별자리다 이런 걸로 보여지지 않고, 이 사랑이 두 분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요, 결론적으로 가게 될 것은 이거라는 느낌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오버하겠습니다. 그것은 얘하고 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미혼이시거나 돌아오신 분이거나 뭘 하든 간에 이 관계가 가족하고 관련이 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든, 여러분의 전상대편이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나? 전상대편이라면요, 이게 뭐냐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연락해서 지금 제외된 거예요. 다만 이전처럼 너무 보고 싶었잖아, 날 어떻게 이렇게 혼자 냅뒀어, 뭐 이러는 거 아니고,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그냥 제외는 했다라고 치자, 그래 친구처럼 지내지 뭐, 그냥 밥이나 먹자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뭔가 이렇게 싹 샘솟는 거예요. 이게 재회를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회를 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게요, 단순히 그냥 뭐 한두 달 만나보고 걔 별로였어, 내가 또 똥 밟았잖아 얘 라고 하고 끝날 그런 느낌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천사의 조언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언이에요. Gift from God 카드가 나옵니다. 신으로부터의 선물. 우리 천사들은 너의 창조자로부터 선물을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두 팔 벌려 그 선물을 받으렴 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뭐 여러분 앞에 다가올 어떤 기회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분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라면, 이분 역시도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분으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는 그래요. 이 리딩이 이제 끝났잖아요. 느낌적으로 이게 상당히 잘 될 커플인 것 같은데, 뭔가 민기적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존심이 됐든 뭐가 됐든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겠죠. 이 상대편이 저의 리딩을 보지 않을 거니까.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뭔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든지 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사의 메시지로 볼 때는 이분 역시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약간 좀 머리 쓰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배제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았고요. 이 새로운 인연 리딩의 올해 마지막 리딩입니다. 아직까지 새로운 연인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번에 남은 두 달간 열심히 한번 우리 달려보도록 해보아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며,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두 분은 어떻게 될지 이제 카드를 순서대로 열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열면서 스타트 할게요.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수성의 역행 카드가 나왔습니다. 수성과 금성이요, 달과 더불어서 우리 지구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결심, 결단,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좀 감정이 배제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좀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화,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데요. 얘는 역행이잖아요. 역행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고속버스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그 버스를 탈 때 속도 때문에 차가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간다는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에너지가 바로 이 수성의 역행 에너지인데, 실질적으로 수성이 역행이 되는 게 아니라 속도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수성의 역행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단 전자기기의 오류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갑자기 뭐 어떤 어플을 켰는데 안 된다든지, 혹은 뭐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난다든지, 뭐 컴퓨터가 고장 난다든지. 저 역시도 솔직히 수성의 역행 때 전자제품이 하나씩은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청소기가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솔직히 뭐 근거는 없지만 뭐 어떤 에너지의 어떤 변화들로 인해서 전파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우리가 보는 리딩이요, 11월, 12월 리딩이잖아요. 그리고 이 수성의 역행이 보통 1년에 3번 정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수성의 역행은 8월 달에 있었고요. 다가올 수성의 역행은 11월 25일부터 사수 자리에서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에 이렇게 수성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역행을 해서 12월 15일까지 이렇게 가다가요, 12월 15일 날에서 이렇게 다시 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때도 사수 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수 자리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수성의 역행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한데요. 바보타로 처음 들어오신 분 있죠?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면 과거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돌아온답니다. 이 카드 역시 과거의 어떤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사랑의 리딩으로 볼 땐요. 그런데 이 과거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정말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과거에 나랑 그냥 알고 지냈던 동창생, 뭐 친구의 친구,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과 밥을 먹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분하고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다도 가능하겠죠. 사랑의 에너지를 좀 볼게요.
이분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봅시다. 어센딩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저 드래곤플라이 카드가 나오네요. 뭔가 이 에너지들이요, 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극복하고요, 변화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에너지거든요. 자,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Door to Personal Healing and Happiness 카드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Walking Away가 있네요. 또 약간의 드라마스러운 어떤 리딩이 펼쳐질까 두렵긴 합니다. 얘도 열어보겠습니다. 타로인데요. 한 장씩 가볼게요. 두 개의 칼의 정방향부터 스타트가 되고요. 두 개의 칼. 템퍼런스의 역방향입니다. 이분이 마음이 많이 아프네. 계속 반복적으로 힐링과 관련된 카드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에이스 펜타클도 뒤집어져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봅시다. 세 개의 칼이 아니군요. 컵이 있고요.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스트렝스의 역방향이고요. 밑에 퀸 펜타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성의 역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의 과거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하고 재회하려고 돌아온다. 그렇게도 보려면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카드는 뭐냐면, 그 재회를 하기가 좀 거시기하다. 참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리고 내가 재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아줄까?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화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잘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재회를 하지 말까? 그래도 연락은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재회를 하러 돌아오는 것이든, 이분이 여러분 앞에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든 뭐든 간에요, 이분은요, 지금 현재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누군가와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하고 난 지 얼마 안 됐나? 얼마가, 어느 정도가 얼만지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드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별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새롭게 나타난 분이라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이분이 여러분의 전상대편이라면 여러분을 떠나고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별이 돼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카드기는 합니다. 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대놓고 워킹 어웨이가 나왔어요. 이 비단을 입고 있는 이 여성분이 있잖아요. 그 좋은 환경에 있었거든요. 이게 문도요, 금문이에요. 금문. 금으로 만든 문인데 이 아내가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분에게 너무 많은 답답함을 줬다든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든지, 아무리 환경적인 것이 좋았다라고 한들 나는 그것을 탈출하고 싶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도망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에 힐링 카드가 나와 있고요. 솔직히 얘도 힐링이고요. 어떻게 보면 얘도 힐링이에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집 안에서 살 때 내가 너무 답답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나는 정말 너무 답답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잠자리가 되어서 날아가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으로 가겠어.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변화하겠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이건 역시도 이 기구를 타고 날아가서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삶을 열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분이 회사 생활을 너무 오래 했는데 이제 이런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회사는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 넓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도 좀 보고 뭔가 나의 견문을 넓히고 싶고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기는 해요. 뭐가 됐든 간에 이분이 처해져 있었던 환경은요, 이분에게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두 개의 칼을 꺼냈잖아요.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고, 나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무엇인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어떤 강요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피해주겠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번에 여행 갈 건데, 그래, 그러게, 참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결정은 못 내리겠는데 좀 이따가 말해주면 안 될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까지는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해줘야 되는 그 날짜까지 가면서 계속 초조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바로 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결정 내리기는 참 싫은데 참 그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뭔가 말은 해야 되고, 아무튼 좀 예를 좀 잘못 들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무엇인가 두려워서 내가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는데, 여기도 힐링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템퍼런스의 역방향은 힐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다들 뭐 힐링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좀 마음의 아픈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에이스 코인의 역방향이 있거든요. 에이스 코인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볼게요. 만약에 이분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참 아쉽다 라고 느껴지는 에이스 코인의 역방향이다. 1. 혹은 이분이 최근에 어떤 일을 하나 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 좀 마음이 안 좋다. 2. 그 일이라는 건 진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가스 집이든 뭐든. 3. 이분이 여러분이랑 사귈 때요. 그 사귄 게 되게 애매하게 썸 타다가 끝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을 했는데 마음이 확실치가 않았던 거죠.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상당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놓친 게 아깝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카드기는 해요. 자, 그리고 3개의 컵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즐겁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힐링 뭐 이런 것들을 꺼낸다면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재밌게 살고 싶다. 그리고 얘는 3에너지잖아요. 어떤 누군가와의 사랑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놀고 싶다라는 에너지가 좀 더 가까워요, 얘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잊고 그냥 재밌게 살고 싶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화해로 볼 땐 만약에 여러분하고 뭔가가 잘못된 분이었다면 이분은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화해를 하고 싶다는 건데요. 자, 언더라인은 스트렝스입니다. 스트렝스는 용기죠, 용기.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나왔잖아요. 뒤집어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얘 두렵고요. 얘 두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힐링 플러스 두려움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단순하게 보면 그냥 어떤 누군가와 다시 사귄다는 것, 새롭게 나타난 분이라면 여러분과 뭔가를 한다는 것, 그것 역시도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쉽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다. 혹은 여러분의 과거의 사람이라면 여러분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 거라면 그 부분을 내가 하는 것이 두렵다 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썸을 타다가 끝나고 어떤 누군가와 잘 됐어요. 그런데 그 A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A라는 사람을 이분이 정말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이분이 떠난 게 아니라 그 A라는 사람이 이분으로부터 떠났다라고 볼 땐 이분이 지금 현재 가지게 된 게 이런 마음들인 거죠. 즉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A가 이분에게서 떠나서. 자, 그러면은 이 내추럴 그레이드는 뭐냐? 여러분에게 위로받고 싶다? 여러분과 뭔가를 만나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뭔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는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했다라고 볼 땐 여러분한테 가는 것이 두렵겠죠. 자, 얘를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전상대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분하고 여러분하고 사귈 때 여러분이 이분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분이 떠났을 수 있어요. 뭔가 좀 답답함을 느꼈든 뭘 했든 여러분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후회를 한 거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그 상황에서 힐링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 이제 여러분에게 화해를 하고 싶은 건데, 이 화해가 왜 하고 싶은 거냐면 뜬금없이 수성이 역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상황 자체는 여러분에게 했다가는 이 총알로 총 한 번 맞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성의 역행이 누군가가 돌아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뜬금없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옛날 문어잡이 하러 가던, 그러니까 해루질 동호회의 선배, 오빠, 뭐 누나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같이 그 동호회 시절에 이 해루질을 하러 바닷가 간 거죠. 그때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나서 연락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꼭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수성의 역행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밑에 보이시죠? Time to heal이라고 적혀 있죠? 힐링을 한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의미하는데, 힐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Step in the bag이 나옵니다.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요, 여러분들을 보고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픈가 봐요. 이 등에 비수를 꽂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리딩을 하면 안 되는 의무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구독자니까. 이분은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등에 비수를 맞았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이 혹시 떠났나요? 여러분이 이분을 떠난 건가요? 그러면 이 리딩은 여러분을 못 잊어서 지금 계속 정말 오랫동안,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분이 힐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수성의 역행은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하거나, 그것도 가능해요. 정말 뜬금없이 만나게 되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홈플러스 13번 라면 섹션, 여러분은 진라면, 이분은 신라면 사러 갔다가 만나는 것도 가능하죠.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분이 떠났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아팠다? 그러면은 애진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힐링이 안 된다 카드가 나왔어요. 솔직히 이 카드가 거의 얘랑 맞먹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등에 비수를 맞으면 너무나 상처가 되기 때문에 힐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럴까요? 억지로 여러분을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여러분에게 뭔가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가 클 거니까 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해루질 동호회의 후배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열어봅시다. Benefit of the Doubt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뭔가 삐리해. 그런데 한번 가봐. 좋을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정말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 가보지 뭐. 라는 카드가 나오긴 하네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가보겠습니다. 7개의 로즈가 있어요. 드라마 카드가 있고요. 자, 9개의 프루츠 카드가 있어요. 7번, 9번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나오네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더. 2개의 로즈 데이트 카드가 나옵니다. 자, 카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두 분이요, 해녀 동호회 그런 곳에서 알고 지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서로가 이렇게 바다 안에 들어가서 문어와 뭐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잡고 저녁에 그걸 맛있게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 상황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많이 빠졌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했던 것은 노라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누군가가요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7번 9번이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노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요 뭐가 됐든 간에 두 분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렇게 카드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때는 그 관계 안에서 이분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동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관계는 끝이 난 것 같고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과 아주 큰 뭔가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요. 뭔가 좀 애매하게 다시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 클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의 약간 우유부단함, 확실하게 끊지 못하는 어떤 것, 그런데 이분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여러분들과 무엇인가를 다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데 그냥 수성의 역행이 없었다면 이분은 그냥 여러분 잊고 그냥 살 수도 있었겠지만 수성의 역행이 생기면서 여러분에게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그렇게 보게 되냐면 지금 일단 10개의 칼이 나왔잖아요. 이분이 어떤 상처가 있는 건데 이 스텝 인 더 백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했고 여러분이 많이 눈물을 흘렸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분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은 건데 밑에요. 에이스 링이 있고 지금 여기 에이스 링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뒤집어져 있는 이 에이스 링을 다시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에이스 링이잖아요. 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화해가 되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받아준다면 그때서부터 무엇인가를 내가 잘 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힘들었던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힐링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과 뭔가 시작하면서 나의 아픈 사랑도 다 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취할 행동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달하는 게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메시지라면 메시지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나올 법도 했거든요. 근데 얘도 딱히 메시지는 아니에요. 데이트 카드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어떤 상황에서 뭔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에너지는 뭐냐면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나랑 밥 먹으러 갈래? 너 어떻게 지냈어? 등 뭐 여러 가지들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쵸? 다가오는 에너지를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얘 뭐지? 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도 끌린다예요. 이분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는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을 볼 땐요. 뭐라고 할까요? 좀 못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이분이 어떤 선배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 선배한테 보여지는 정말 이쁘고 귀여운 후배예요. 그런데 그 후배가 싫지 않아요. 근데 그 후배랑 사귀어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요. 근데 귀엽고 그런 후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후배랑 같이 밥 먹고 재밌고 막 이러면은 같이 막 장난치고 일부러 농담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냐면요, 이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오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귀엽고 같이 밥 먹고 막 장난치고 모든 스트레스와 힘듦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요. 너가 날 싫어하진 않지만 너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는 것은 연인적으로.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오는 것은 연인적인 걸로 오려고 해요. 그러면 미안해, 내가 너에게 이전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지. 지금 생각하면 난 정말 바보 같았어. 난 너무 어리석었어. 이러고 온다는 게 아니라 같이 또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막 짜장면 입에 주변에 묻어 있으면 아유 아직도 칠칠 맞네,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조금 달라진 감정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꺼내는 건 얘 또 왜 이래 라는 거라는 거죠. 일단은 카드가 보여주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는 게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하고 재밌게 놀고 장난치고 그랬던 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로 들어갔는데 그 관계 안에서는 입도 뻗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너무 답답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다시 이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밝아지고 싶겠죠. 그렇게 오는 건데 단순히 그렇게 하고 떠나려고 오는 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사람이고 뭐 그럴 때마다 다 받아줄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얘를 열어봅시다. 자, 일단은 사진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사람을 일단 과거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놨어요. 과거.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버터플라이가 나옵니다. 버터플라이가 먼저 나왔고 얘 사진이 나중에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이분을 과거 카테고리로 뒀고요. 여러분은 이분하고 뭔가 잘 되고 싶다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으로 발전하면은 뭐 더 좋겠다 뭐 이런 건 있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올 거야? 내가 계속 울고 있잖아.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나비가 되자 라고 하는 에너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온다면 나는 있잖아, 우리 관계가 좀 더 연인적인 것들 그런 걸로 좀 발전되고 싶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요, 막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등에 비수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 꽂았나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가 나오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등에 비수를 꽂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게 시간이 좀 지났고 여러분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추억에다 뒀어. 너는 멋진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있잖아, 다시 뭔가를 한다면 발전적인 모습이 되고 싶지, 계속 내 입 주변에 묻어있는 짜장면 갖고 놀리는 사람하고 나는 같이 있고 싶진 않다는 말인 거지 라는 그런 거죠. Spilled Salt 카드가 나옵니다. 쏟아진 소금인데요.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릴리즈라고. 벌어진 일, 어떤 실수적인 일, 뭐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다 놔줘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갖고 있었던 뭔가를 놔줘라 라고도 볼 수는 있는 카드거든요. 요렇게 카드를 꺼냈다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2달간 뭔가 액션을 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뭐 예를 들어 이분하고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나도 그 말을 안 했을 걸, 뭐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걸, 뭐 후회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 다 그냥 놔주라는 거죠.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병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Open up to change 카드가 나오는데요. 변화에 문을 열어라. 뭐 여러분이 물병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물병은요 여러분 이 리딩과는 관련이 없어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니까 아직 한참 남았죠. 메시지로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변화하게 마음을 열어라. 만약에 좀 닫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열어라 라는 말이겠죠. 마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소금이 쏟아진 게. 그래서 이분도 요걸 꺼낸 걸 보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 일이 이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진짜 너무 기분 안 좋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꺼냈는데 여러분은 이미 좀 턴 것 같아요. 컴포트 카드가 나옵니다. 좀 편안해져라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천사들은 너가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을 거고 너의 마음의 상처를 힐링하기 위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 라고 하거든요. 이 리딩이 뭐지? 왜 자꾸 이렇게 힐링과 관련된 이런 카드들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 카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분이 막 여러분에게 와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좀 고조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전과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좀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거나 이럴 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은 숫자는 6입니다. 우리가 보는 리딩은 1월, 12월을 보는 거기 때문에 6일이 지나도 일단은 10월이고요. 그리고 6주가 지나면 12월 초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카드 수성의 역행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한참 되고 있을 때죠.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6이라는 게요, 여러분 사랑의 숫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의 6번 카드가 러버스예요. 그리고 얘가요 6이라는 숫자가요 또 의미하는 게요 과거입니다. 과거에서 돌아오다. 카드가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오긴 오나 봅니다. 리딩은 끝났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오라클이라고 이렇게 계속 꺼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요 이분보다는 마음 정리가 좀 많이 됐고 이분이 와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 왜 이래? 갑자기 왜 그래? 웃겨?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고 그러니까 됐어요. 그때가 언제적인데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는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조금 더 친해지려고 하고 뭐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막 이러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삐리한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이분하고 한번 가봐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 보니까 마음을 너무 닫고 있지는 말고 어느 정도 좀 오픈한 상태에서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1월, 12월 2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노트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어떤 분인지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보고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될지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오픈을 하겠습니다. 주피터 리턴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주피터의 리턴 카드로 스타트를 합니다. 자, 일단 주피터의 리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주피터는 목성이죠. 목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성공, 그리고 행운, 성장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별들 중에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중에서 산타클로스별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건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쌍둥이 자리 안에서 지금 얘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제미나이, 즉 이분이 쌍둥이 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천칭 자리인데 다시 여러분으로 돌아오기까지는 12년이 걸리잖아요. 그 12년이 걸려서 온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별자리로 그 목성이 들어와서 이분은 상당히 지금 흔히 말해 좀 풀렸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카드일 거예요. 자, 이 주피터를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게 이분의 주피터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행운이다, 이분은 여러분을 만남으로써 봉잡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피터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적어도 1년 동안 이분은 정말 잘 풀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사랑의 에너지를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 약간 조금 삐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덕션이 나왔어요. 유혹이 나왔고요. 그렇군요. 자, not enough 카드도 나옵니다. 뭐지 이분? 상당히 센 분이에요. 흔히 말해 보편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라 하면 그냥 누구 만나서 그냥 마음이 가면 이제 발전되고 뭐 사귀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 잘 꼬시러 다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 못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ealer of the Age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도월트 로맨스 카드가 있습니다. 일단 도월트 로맨스라는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새로운 사랑의 리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드라마에 보면은 남주가 있는데 되게 막 멋지고 막 그런데요, 막 함부로 하는 남주들 있잖아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싸가지 없게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막 이런 애들,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기는 한데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 9개의 동전의 역방향입니다. 그렇군요. 9개 동전 역방향.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조금 불쌍한 분이기도 하네. 스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King of Hazard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돈은 좀 있나봐요. 막 이제 막 약간 색안경 끼고 이분을 바라보고 있어. 4개의 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은 Nine of Cups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제가 카드를 꺼내면서 약간 조금 진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장의 카드를요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자면 한도 끝도 없이 진지하게 읽을 수도 있는 카드들이기는 해요. 이분이 다소 불량한 사람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시덕션이 나와서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꼬시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냥 뭐 괜찮으면 원나잇, 뭐 거기다 조금 더 호감 가면 투나잇 정도,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냥 만나서 데이트 정도 하는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즐기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not enough 카드가 나와 있죠. 가장 크게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나는 뭘 해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분이요, 우리 흔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 찐따 뭐 이런 거였다고 가정할 때,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어떤 자신의 학창 시절의 모습이 싫어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헬스클럽 다닌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몸만 들고 사람이 완전 바뀐 거죠. 어떤 누군가를 뭐 만난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은 좀 그런 것들을 즐긴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즐긴다 라는 그런 느낌의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찐따 같은 행동이긴 하죠. 이분이요, 제일 처음으로 꺼냈던 카드, 저는 제일 처음에 꺼내는 카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9개의 동전이라는 에너지가 뭐냐면,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브랜드의 옷이나 뭐 그런 거 안 입고 갑자기 거기 동네가 생각이 안 나네요. 황학시장? 그런 데 가서 왜 구제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걸쳐 입고 다녀도 나는 떳떳해. 떳떳해라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나는 있잖아. 나 자신 자체가 브랜드야. 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꼬시고 다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분이, 거기서 느껴지는 게 나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내가 누군가와 사귀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날 버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꼬시고 다니고 그 안에서 돈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돈을 많이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주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분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느끼는 것은 나는 찐따야라는 것을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받거나 주목을 받거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 안에서 이분은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 9개의 컵, 9개의 동전. 어떻게 보면 이게 찐따 카드인데요. 99 카드가 나왔잖아요. 자, 9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나 혼자입니다. 즉, 이분은요, 누군가를 사귈 생각이 없어요. 꼬시고, 돈 많이 벌고, 거기서 재밌게 즐기고, 남들이 나를 봐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런데 있잖아. 내가 누군가를 사귀게 돼서 진지하게 들어가게 되면, 내가 겁쟁이고, 찐따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들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가리겠어. 라는 거죠. 이분한테 계속 찐따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이분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장의 어떤 콤비네이션으로 볼 때는, 그리고 얘마저도, 이분이요, 어떤 누군가에게 제대로 차였거나, 혹은 이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분이, 이 병사가 전쟁을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넌 좀 쉬어라 라고 해서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격포 80mm 박격포잖아요. 뇌관을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터에 있었던 모든 그 안 좋은 것들이 이 박격포 안에 보여지는 거죠.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장면, 어떤 한 시간, 한때, 그때에 갖고 있었던 충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분을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리딩을 심각하게 가자면 한도 끝도 없이 심각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뭐 본인이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이분은 힐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주피터에 리턴이 들어와 있는 거라면 아무래도 좀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사람이 자신감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스타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솔직히 얘도 힐링이긴 한데요. 어떤 희망을 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 리딩에서는 이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별이라는 것, 내가 어떤 누구에게인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자신감 없는 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요 두 장 카드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이분이 감추고 싶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에게 지금 로맨스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장 안에 보면요, 하트가 있잖아요. 옆에 이 열쇠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장의 문을 열고 이 하트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분의 하트는 세 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즉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 세 장의 문을 열어서 하트를 꺼낸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누구냐? 이 리딩에서 볼 땐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는 분이지만 여러분을 만남으로써 이분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있어서 12년간의 고통 속에서 있다가 주피터가 돌아온 거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온 게 이분에게 있어서는 행운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닫혀 있었던 건데 여러분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좀 봅시다. 감정을 어떻게 될까요? 칼믹 릴레이션십이 있고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든 미러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공지사항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바보타로 처음 들어오신 분 있죠? 이 리딩을 보시는 분 중에 바보타로에서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면은 과거의 분이 많이 돌아온다 뭐 이런 게 가능한데요. 일단 얘도 리턴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도 가능한데 지금 요 두 장이 저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제대로 까였나 봅니다. 제대로.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이분의 에너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분이 선택한 건 어떤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사랑하자가 아니고요. 사랑 따위 개나 줘버려.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막 만나서 그냥 데이트하고 자고 이런 에너지를 했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요. 일단 여러분을 볼 때 골든 미러라고 한다면 이게 바뀌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도요. 상당히 이분한테 까칠하게 했던 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뭐 고백을 했거나 그랬을 때 좀 이렇게 고백 좀 안 해주면 안 될까? 난 좀 아닌 것 같거든? 좀 거리를 뒀으면 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백설공주 계모예요.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을 백설공주의 계모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대했던 행동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칼믹 릴레이션십은 이분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 뭔가 배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웠다라는 게 이분은 어떻게 배워진 것 같냐면 그래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라고 배운 게 아니라 사랑의 상처가 이분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라서 여러분과 과거에 어떤 무엇인가 있다면 이런 에너지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분을 그렇게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멋대로 하고 지 잘난 줄 알고 지가 백설공주의 계모인 줄 알고 맨날 거울만 들고 다니고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칼믹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이분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사랑을 주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소 상처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안해 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도 이분에게 있어서 스쳐갔던 어떤 한 명의 인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칼믹이 엇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뭔가가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데 만약에 두 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진짜로 도어 투 로맨스가 된다라고 볼 때는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은 해요. 이게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카드를 따라가 봅시다. 일단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보고 칼믹을 꺼냈을까요? 사랑하지만 너를 놔준다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된다고요? 도어 투 로맨스가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버닝 디자이어가 나와요. 점점 리딩이 미궁으로 가고 있어요. 저 버닝 디자이어는 말 그대로 불타는 욕정이죠. 보자마자 그냥 너무 끌리는 거예요. 뭐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성적으로 끌린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열정이 죽어 있었는데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자, 한번 열어봅시다. 뭘 의미하는지요.
자, 킹 오브 프루츠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킹 오브 프루츠. 자, 10개의 미러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이 엔드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The Advisor 카드가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카드도 다 이유가 없이 나오는 카드는 없다. 아직까지도 이 카드가 지금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 리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하고 이분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두 분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아직 만난 것도 아니고 2달간에 여러분이 이분하고 만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두 분이 뭔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해볼게요. 이분이 좀 삐뚤어진 분 같아요. 그런데 사랑적으로. 근데 그게요,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카드는 이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이 없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주 큰 아픔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떤 사람한테 정말 제대로 차였다든지 뭐든 간에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보는 건 뭐냐면요. 솔직히 이 두 에너지가요, 여러분. 정반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야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야한 것에 가장 반대되는 에너지가 얘거든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지만 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 저 치트키 쓸게요. 여러분들 카드를 좀 꺼낼게요. 자,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분을 어떻게 보는 거냐라고 해서 보는 거거든요. 토킹이 있고요. 보트가 있네요. 아하, 그렇구나. 애진작에 꺼냈을걸. 죄송해요. 자, 두 분은요, 아직 만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네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알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인터넷으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뭐 인스타든 뭐든 어플이든 뭐가 됐든 이분하고 대화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왜 이 카드를 꺼냈냐면 이분의 어떤 감정 자체를 숨기고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전에 이분이 해왔던 패턴, 즉 꼬시고 뭐 괜찮으면 잠자고 뭐 이러려고 온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만났더니 여러분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나랑 비슷한 과구나 라고 하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힐링이 됐든 아니면 뭐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든 아무튼 생수로 봐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나서 이분이 상당히 좀 지잘난 말하고 여러분을 꼬시려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본인의 패턴대로 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뭐가 생겼냐면 얘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분은요, 사랑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들끼리 만난 거죠.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만나게 됨과 동시에 이전에 했던 패턴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킹프루스로 온답니다. 자, 킹프루스는요, 감정이 다했다 카드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감정이 아주 충만한 그런 왕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겠다인 건데 그 뒤에 10개의 미러가 있죠.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내가 이 상처를 털고 내가 이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을 보고 이분이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즉 이분은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됐고 사랑을 할 마음이 없었고 그 이유는
힐링을 하고 있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삐뚤어져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을 채팅으로 만났고 여러분도 한번 뭐 이렇게 만나고 뭐 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아니면 그냥 버닝 디자이어나 하고 그냥 대충 차지 뭐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분이 좀 놀랄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아무튼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상태에서요 이분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카드를 꺼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 사람을 사람으로 봐요. 그 모습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점점 다가가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고 너무 멋져. 어쩜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어. 이게 아니라 점점 다가가게 되나 봐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자, 오라클 열어봅시다. 자, 일단 황소자리가 나옵니다. 황소자리는 애진작에 지났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황소자리가 풀문이 있게 되거든요. 그게 11월 15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퍼스트 쿼럴 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월 쪽에 가깝고 컨트롤, 여러분들을 조정하는 것을 좀 놔줘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좀 약간은 좀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놔줘라,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응어리들을 좀 놔줘라, 뭐 그런 의미도 되고, 혹은 여러분이 황소자리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하고, 11월 15일 날 황소자리 풀문 때 어떤 일이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게 뭔 것 같냐면,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카드 때문인데 이분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으로 정도로는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이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열어줘라라는 느낌으로 좀 많이 느껴져요. 이 카드가 딱 나왔을 때 제가 느껴진 것은, 그러니까 이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분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에너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게 낫다.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기는 해요. 자, 얘도 한번 열어봅시다. 에어 엘리먼트가 나옵니다. 일단은 에어 엘리먼트는 공기 사인이고요. 쌍둥이 자리, 물병 자리, 천칭 자리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나온 카드가 이 주피터가 리턴이 돼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쌍둥이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인 어떤 사람일 수 있다? 또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이 이분에게 온 주피터라면 여러분이 쌍둥이 자리일 수 있다? 또 가능하죠. 참고적으로 황소 자리 다음이 쌍둥이 자리예요. 스테이트 오브 더 마인드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착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에 동요를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좀 사실들을 좀 본다. 그리고 뭔가 균형을 지킨다. 평정을 찾는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디고 앤 크리스털 차일드 카드가 나오는데요. 당신은 아이들하고 유대감이 있고, 특별히, 너는 그 아이들 중에서 상당히 센시티브한, 좀 예민하고, 이런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 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이 리딩의 관점에서 이걸 볼 때는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만약에 상처를 받은 애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친구를 돌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카드도 그렇잖아요. 이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분의 어떤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분이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려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혹은 이게 단순히 이분하고 상관없는 거로 볼 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상당히 재능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일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이 지금 현재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보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 있고 다른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I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낫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도 열어보겠습니다. 스콜피오입니다. 정갈자리고요. 자, 참고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리딩이 올라가고 나서 곧 스콜피오입니다. 일단은 이 카드는 제가 시기 카드로 꺼냈기 때문에 진짜 이때 스콜피오 때부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일은 어떤 채팅과 어떤 누군가와의 대화 뭐 이런 것에서 이분과 인연이 시작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정리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만났을 때 이분 좀 삐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요 어떤 캐릭터냐면 쟤 좀 삐리해,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하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경청해주고 너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데 어떤 뭔가가 있겠지 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색깔이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무엇인가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분의 대화를 많이 들어주게 되고 이분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힐링을 받게 되는 건데 그 힐링이 버닝 디자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당히 끌리고 연인으로 발전되게 되는 어떤 것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액면가는 제 느낌적으로 이분은 좀 삐리한 거 맞아요. 좀 많이 밝히고 그리고 그냥 사람 관계 되게 가볍게 하고 이러는 분 같은데 여러분이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번 리딩의 주제입니다. 아이고 어려웠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세 장의 문을 연 겁니다. 여러분이 열었으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죠.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게 노트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또 이렇게 2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번 새로운 인연 리딩은 내년이 되겠죠. 아니다, 12월 말에 하게 되겠죠. 내년 첫 리딩을. 날씨가 많이 싸늘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